FA-50 개량 확인. 열광하는 폴란드에게 우리가 사려던 전투기 맞아. 폴 사령관 충격 발표. 유럽 시장 패닉. 필리핀 유명 군사 전문가 맥스 디펜스는 오래전부터 필리핀 공군 다목적 전투기는 스웨덴 사부 그리펜 CD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와 스웨덴 정부가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맥스 디펜스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스웨덴 정부가 구형 CD 버전 판매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신형 EF 판매만 가능하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 포브즈는 2024년 2월 23일 기사를 통해 필리핀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군 예산을 가진 나라들 중 하나라며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FA-50 12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고거나 오래된 전투기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브즈에 기고한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자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고 그리펜 CD의 천적은 대한민국의 FA-50 시리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맥스 디펜스는 그리펜 EF의 가격이 F-16 블록 70보다도 비싸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물류 지원 및 예비 부품비를 별도로 계산한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KF-50을 구매할 때도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필리핀 공군은 지금까지도 FA-50 패치의 예비 엔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넷째, 필리핀 국방부가 전투기 탄약 타겟팅 포드 스마트 폭탄 구입에 할당한 예산을 전투기 구매 예산 11억 2천만 달러에 추가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예산 자체를 늘린다는 세 번째 방안은 거의 현실성이 없고 물류 지원 및 예비 부품비를 별도로 계산한다는 첫 번째 방안은 그런대로 현실성은 있지만 물류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예비 부품이 없어서 현재 FA-50 패치들 중 제대로 작전 활동에 투입될 수 없는 기체가 존재한다는 외신을 생각해본다면 결과적으로 그리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주적. 중국 공군이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군대라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겨우 6대에서 8대의 그리펜 EF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요레이전 타임즈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필리핀 공군에 절실하게 필요한 전략은 질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나 F-22 랩터 같은 고가치 전략 자산들은 군사동맹 미국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줄 것이니 필리핀은 자신의 능력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자산들을 최대한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듯이 현대전은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 예산이 1000조를 넘어선다는 미국이 아닌 이상 전시 경제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이때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는 가성비 좋은 무기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 또한 천문학적인 무기들은 오히려 전체적인 국방 및 전시 경제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필리핀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어브즈에 기고한 리차드 아블라피아는 몇 가지 이유를 들며 그래도 필리핀 시장에서 그리펜 EF가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그리펜 EF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맥스 디펜스가 사부 그리펜 EF 도입을 성공시키기 위한 4가지 방안을 내놓은 게시글에서도 블록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폐-50의 도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폐-50 개발진과의 대화를 통해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습득한 기술이 적용되는 폐-50 블록 20는 항전 장비로 봤을 때 4.5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FA-50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 한 분도 주간동화 1404호를 통해 FA-50 블록 20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여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4.5세대 표준 항전 장비라고 할 수 있는 S 레이더를 탑재하고 자동 지형 추적, RF, 자동 경로항법, 간, 자동 회복, 펄스,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아카스 등 최신 항전 장비 및 정밀 유도 무기를 위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한 폐-50 블록 20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최신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 AIM-9X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유럽 엔비데와 협약을 맺은 K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폐-50 블록 20에 통합시키고 KFD 350K-2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통합할 예정입니다. 공중급 유장치까지 장착하고 있는 FA-50 블록 20는 공중급 유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장시간 작전 활동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소속 FA-50 블록 20의 경우 미 공군 공중급 유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남중국해 상공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FA-50의 경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하며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블록 2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물류 지원, 예비 부품 그리고 필요한 무장까지 모두 갖춘다고 해도 대당 600억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사브가 브라질에게 그리펜 EF-36대를 판매하면서 54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7조 2,400억 프로그램 가격을 불렀고 이 금액을 36으로 나눠서 단순 계산해보면 대당 가격이 무려 2,011억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기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에 1조 4,900억의 예산을 배정한 필리핀이 구매할 수 있는 그리펜 EF 숫자는 적으면 6대, 많아도 8대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비용 600억인 FA-50 블록 20는 1조 4,900억으로 적어도 24대, 많으면 25대까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는 기존에 도입된 폐-50회 12대를 블록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은 세계 비행 대대를 편성할 수 있는 약 36대의 FA-50 블록 20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량을 모두 인도받고 나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 블록 2가 본격 양산되기 시작하는 2032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브는 한때 그리펜 EF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를 8,000달러, 한화 1,000만원대라고 뻥을 쳤지만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F-16 블록 70의 운용 유지비가 3,000만원을 오간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베르나 짜이퉁, 버너 트사이통이 2012년 9월 26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그리펜 EF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24,242 스위스 프랑, 한화 3,7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블록 20을 포함한 F-50계열 전투기들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500에서 600만 원 정도로 그리펜 EF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합니다. 필리핀처럼 예산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공군들에게 이렇게 저렴한 시간당 운용 유지비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F-50 블록 20는 전투행동 반경이나 무장 탑재력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전투기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반대로 극한의 가성비를 지닌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릴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핀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K 필리핀 F-50 12대 270억 후속 지원,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자 선정.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국제방산전시회, RS, 현장에서 필리핀 국방부에 F-50 해제 항공기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PBL 사례이다. 필리핀은 지난 2014년 F-50 해제를 12대 구매, 201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2017년에는 마라위 전투에서 활약하며 실전 경험을 달성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 규모는 1년간 270억 원이다. 수리 부속의 소요 산정, 획득, 정비, 수송, 재고 관리 및 항공기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1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입증해 규모 확대 및 단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KI는 이미 국내에서 2010년 KT-1 항공기 PBL 계약을 시작으로 T-50계열, 군단급 무인 항공기, UAV, 수리온 계열 등 다양한 항공기의 PBL 사업을 수행해 관리 노하우를 축적했다. 항공기는 30에서 40년간 운영한다. 후속 지원 비중이 항공기 획득 비용의 2에서 5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KI는 수명 주기간 후속 지원을 책임질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해외 PBL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 지난 8월 호주에서 실시된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 현장에서 KI는 정비 지원을 제공했다. F-50 해지는 훈련 기간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KI의 후속 지원 능력에 신뢰감을 가진 계기가 됐다고 한다. 강구영 KI 사장은 이번 해외 첫 PBL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항공기 수출, 후속 지원, 재수출로 이어지는 고객 만족 순환 구조의 발판을 마련하고 타 국가와의 계약에도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